지금 시장이 굉장히 국내 시장이 힘들잖아요. 네. 힘들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관심을 갖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야 되나,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부장님께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라고 좀 포트폴리오? 잠깐 들었습니다. 뭐 사야 돈 버냐? 그렇죠. 네, 뭐 사야 돈 포트폴리오와 버나요? 구성과 관리 이런 거에 대해 준비를 해다로 들었는데. 네.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증권회사 입사해가지고 직장생활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네. 그분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했었습니다. 옛날 얘기가 돼버리는데 네, IMF 때도 한번 크게 박살이 났었고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네.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렇고 그렇게 터지다 보니까 이게 증권회사 직원이 잘하는 게 종목을 잘 골라가지고 큰 수익을 내면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네네. 그게 아니라 수익을 내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와, 워렌 버핏이랑 똑같은 철학이네요. 좀 지지 않는 다릅니다. 투자. 많이 다릅니다. 그래요? 워런 버핏 이제 얘기는 이따가 뒤에서도 좀 할 얘기인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분처럼 특정 종목을 처음에 잘 골라가지고 뭐 끝까지 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근데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포트 구성을 조금씩 변화를 줘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때는 이제 그쪽으로 포커싱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는 거꾸로 이제 현금 비중을 늘려가면서 대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때마침 최근에 좀 주가가 폭락을 해가지고 손실 구간에 들어가서 가지고 이제 고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엄청 많죠. 제 과거 경험담이기도 한 부분을 네. 갖다가 좀 첨가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뭐 포트폴리오도 필요 없고 그냥 어떻게 되면 대박을 내 가지고 이걸 복구를 할 것이냐, 네. 또는 뭐 복구한 다음에 큰 수익을 낼 것이냐에만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더 투기화되는 경향이 많고요. 귀가 얇아집니다, 보통. 네. 이제 손실이 났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들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게 되고 네. 또 그런 소문에 또 이제 많이 유혹을 당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보통 이제 자꾸 손실이 더 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신용이나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하다가 이제 깡통도 나거나 아니면 손실을 더 크게 내 가지고 복구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제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은 포트폴리오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무조건 대박을 내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대박 나는 생각을 버려라. 대박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내가 대박을 내야지 하고 해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늘 제가 몰빵에 대해서 주의를 줍니다. 한 종목에 점잖으신 분이 몰빵이요.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저희 그 업계 용어다 보니까 업계 용어죠. 예, 이제 전문 용어니까. 그 손님들 앞에서는 사실 막 얘기하니까요. 근데 이제 예. 그 몰빵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한 종목에 집중을 해가지고 대박을 낼 수 있는 기회는요. 어떤 크라이시스가 생기고 나서 주가가 폭락한 상태에서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가능해요. 예. 그게 이제 그 크라이시스가 과거에 우리 IMF 터졌을 때는 IMF 구제금융 받고 더 빠졌다가 네. 이제 실제로 뭐 수출이 환율 때문에 수출 잘 되면서 이제 살아나니까 네. 증시가 돌아섰던 거.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는 그 미국 연준에서 돈을 풀어버리면서 이제 풀어냈잖아요. 어떤 해결의 모멘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네. 거거든요. 최근에 코로나도 그렇고.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뭐 인류가 망할 이제 다 멸종될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위기 의식까지 공포가 느꼈었는데 그래서 3월 18일, 19일 뭐 이때 아주 박살이 났다가 이제 네. 그 뒤에 급반등을 하기 시작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미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돈을 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좀 안정을 시켰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주가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폭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괜찮은 주식을 골라내면은 예. 거기서는 뭐 올인을 하면은 정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예. 과거에 제가 이건 자랑이 아니고요. 처참하게 터진 얘기이긴 하지만 IMF 때 그 주가가 1127인가에서 277.76까지 빠졌었어요. 네. 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저는 제 고객님들 주식을 450선에서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 450선에서 정리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샀으면 잘했네지만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내 돈 1억 2천을 넣어놨는데 그 4,500만 원 된 상태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생각했었던 거는 종목을 찾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때 제가 픽업했던 종목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어.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수 300이 깨지는 시점부터 사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 그런데 거기서 10%가 더 빠지더라고요. 멘탈이 좀 나갈 뻔했거든요. 예. 나중에는 제가 삼성전자를 34,000원대까지 33,000원대 후반까지는 샀는데 네. 2,000원대까지 떨어지니까 못 사겠더라고요. 와.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시점부터 이제 급반등을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라갔고요. 이제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지수 1,600선에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네. 고점에서는 정리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미련도 남고 또 빵 터지기 전까지는 사실 그게 그렇게 심각한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 미리 좀 정리를 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 현금을 가지고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주식을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주가가 올라갈 때보다 빠질 때 더 바쁘다. 왜 종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쇼핑해야 종목을 된다. 사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 말씀을 항상 드렸고요. 지난 코로나 때만 해도 때는 좀 달랐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실은 코로나 직전에 증시 자체가 뭘 사도 잘 안 되는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전쟁 때문이었죠. 예, 뭔가 좀 꼬여 있는 듯한 느낌 예,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뭔가 좀 매매를 하는데 수익이 나는 것보다 손실이 더 네. 자주 난다 하면은 그때는 좀 기계적으로 현금 비중을 좀 늘립니다. 그게 뭐가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좀 찝찝함이 들면은 그래놓고 나서 대응을 했었기 때문에 코로나 저기 팬데믹 때는 제가 고객님들 자산의 한 50% 정도가 현금이었어요. 나머지는 주식이었고요. 그 나머지가 엄청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 네. 100% 주식이었던 사람은 더 힘들었겠지만 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미팅 약속이나 이런 걸 취소한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그때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소했던 분한테 저녁에 그분이 술 취해가지고 전화하셔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내가 너한테 주식 가지고 뭐라고 한 적 있냐.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편히 가져야지 뭐 이러시면서 오히려. 네, 먼저 굉장히 혼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막 그러시니까 또 짜증이 나기는 하지만 그쵸.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끊었는데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그 이런 어떤 크라이시스 이후에 정부의 조치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극적 반전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특정 종목을 올인해 가지고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절대 네. 몰빵하지 말라는 거. 알겠어. 어제 나왔던 네. 그 다른 또 지점장님이랑 정말 비슷한 맥락의 그렇네요. 말씀을 네. 해주시는 게 고객들한테 컴플레인이 제일 많이 들어올 때가 바닥이다. 바닥이다. 근데 약간 비슷한 말씀을 그런 시그널이 있다. 인간 지표들이 또 이렇게 네, 널려 네, 있는 게 네,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봐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 벌써 코로나에서 회복을 상당 부분 한 그렇죠. 상태고 네. 정말 높이 올라왔다가 지금 또 내려간 거니까 요런 시장에서 좀 지지부진하고 재미없고 올라갈 듯 하다가 또 밀리고 요런 시장에서는 몰빵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는지. 일단 저는 작년 7월 이후부터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기 시작했고요. 네.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상하게 수익이 잘 안 나요. 매매가 잘 안 된다. 네. 매매를 해도 수익이 잘 안 나고 네. 확률적으로 수익 내는 것보다 손실 나는 경우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 네. 이거는 제 실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네. 뭔가 시장에 또 변화가 있다. 근데 그 7월 이후에 시장을 보면은 투기적인 쏠림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주식이 급등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을 이어받아서 NFT 관련된 주식이 네, 급등을 네. 했었고 네. 그 섹터가 급등할 때 나머지는 다 안 죽었죠. 좋았죠. 네, 안 좋았죠. 그러면 그쪽으로만 내가 집중 매매를 했었으면 큰 수익이 났겠지만 그건 또 다른 리스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분산을 해서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자꾸 손실이 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해서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늘렸고요. 네. 매매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이제 패턴으로 가져왔었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사실 이제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렸습니다. 근데 이제 현금 비중이 현재도 많은데 왜 조금 더 늘렸느냐 하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게 바닥을 찍고 바로 위로 올라갈 거라고 일단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일단 몇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바닥을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직도 요즘 뭐 바닥이 지수 2,600이 저점이냐 2,500이 저점이냐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피보나치 수치를 가지고 이제 대여를 해보면 61.8% 하락을 하면은 그 보통 지수를 1,400에서 계산하면 안 되고요.
코로나 이전에 2,000선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2,000에서 계산을 하면은요 대략 2,500 정도가 나와요. 아. 그러면은 그쪽을 저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그쪽하고 그다음에 이평선 하나가 지금 2,460선 중반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맞물리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네. 우크라이나는 실제 전쟁 여부보다는 그게 인플레에 주는 또 충격이 있을 네,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가 어떻게 변하는지 음. 두 번째는 또 이제 아까 긴축 말씀도 하셨지만 긴축에 대한 문제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고 물론 시장은 3월에 0.5%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전 주가가 바뀔 거지 0.5%가 나온다고 해서 주가 폭락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저점적인 변수들 바닥을 잡아가는 변수들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은 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가 아니라 그러면은 올라갔을 때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는데 이때 줄이는 게 가장 제 종목들 중에서 지지부진한 애들 아니면 제 투자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 아이디어가 훼손이 됐거나 변화가 생긴 것들을 위주로 줄입니다. 오히려 제 투자 아이디어가 멀쩡하게 살아 있으면 주가가 약해도 그건 가져가는데 네. 네. 그 투자 아이디어가 이제 훼손이 된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줄여가지고 현금을 더 만들어 놓고 지켜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매크로적인 것도 봐야 되고 그 본질적인 기업의 가치가 그렇죠. 훼손이 됐는지도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네네. 내가 정말 뭐 때문에 투자했다 너무 좋은 기업이다. 근데 뭐 밖에서 전쟁 난다 어쩐다 해가지고 시장 빠질 때 같이 빠졌으면 그냥 가지고 가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뭔가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랬다고 하면 교체 매매 해야 되고 그때는 바로 교체를 안 하더라도 일단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죠. 현금을 좀 갖고 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체 매매할 종목에 대해서 계속 스터디를 해가면서 종목을 찾아 나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